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는 새 집 수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주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대도시보다 농촌 지역 중심으로 두드러지면서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구 중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의 주택 노후도가 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미성 크로바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미성 크로바 재건축 사업은 기존 11개 동 1,350가구를 최고 35층 아파트 1,888가구로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4,700억 원 규모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 분양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묻지마 청약 등 투기 수요가 빠지면서 전국 평균 청약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주거 환경은 개선되는 반면 서울에 혼자 사는 청년의 주거 환경은 2000년 이후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취업난 등으로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택거래 신고제가 부동산 거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늘면서 주택 매매가 움츠러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약 20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부담은 세계 267개 주요 도시 가운데 2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프랑스 파리보다 일본 도쿄보다도 높은 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6.19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 모두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들이 포함이 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값 안정세에 좀 도움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안정화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름감이 있는데요. 이달 중 추가 대책 예고가 되어 있는 만큼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들 오늘 부동산 이체크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부동산 시장의 이슈 그리고 동향들 발빠르게 체크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전화 상담 통해서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지요. 오늘 이 시간 역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 이야기 조금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요. 또 본격적인 가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자, 벌써 이 새 정부가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요. 또 이번 달 10월에 추가 대책 발표가 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째를 맞는 이 부동산 시장의 현 시장 분위기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자, 긴 황금 연휴, 추석 연휴를 마치고 나니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쉬고 싶다.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또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순응하는 게 또, 좀 적응하는 게 빠를수록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가
같아요. 일단 추석을 계기로 한다면은 항상 역대로 이사철과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이 약간 반등을 하거나 이런 그 분위기일 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만은 않은 그 현실인 것 같고요. 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가 벌써 이제 5개월 됐는데요. 계속되는 부동산 대수술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지난 그 8.2 대책 그리고 9월 5일 추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지정.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6.19 대책 모두 이 안정에 초점을 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 투기 열병은 좀 진정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하게 되고요. 자, 이제는 도시 재생에 대한 심폐수를 조금 거론할 필요도 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이은 강경책으로 급한 불씨는 좀 껐다라는 평가고요. 보유세 인상도 신중히 좀 접근할 듯 하고요. 이달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개선책이나 활성화가 좀 포함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좀 그 과거로 좀 돌아가서 본다면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 운영에 대한 부동산 방향성과 그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는 하죠. 자, 일단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따졌을 때는 자, 참여정부 시절에 투기 수요 억제 그리고 시장 투명성 제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에 있습니다. 그 맥락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그 방향성을 좀 같이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라든지 실거래가 신고,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그리고 신도시 확대까지 이런 내용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진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맥락은 같이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예전하고는 틀리게 신도시 확대라는 부분은 빠져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메꿔나가거나 방향성을 달리할 것이냐 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큰 틀은 비슷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8.2 대책이라든지 6.19 대책에 대해 안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참여정부 시절에 맥락과 같이 한다고 봤을 때 일단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이런 부분이 국지적인 과열을 진정시키고 신장 안정을 위한 주춧돌이 됐다라는 평가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 분양은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또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개발 호재 부각으로 또 최고가까지 기록하는 상반된 분위기가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숙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어쨌든 좀 큰 틀에 봤을 때는 예전하고 틀리게 신도시 확대라는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도시 확대보다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부분 하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개선책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지금 방향을 좀 잡아나가고 있는데, 일단 도시 재생이라는 부분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영역일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낙후된 도심 재생이나 또 일자리 창출 효과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30% 좀 축소된 내용이고요. 어쨌든 내년 예산을 이렇게 잡는 부분, 그리고 연말까지 해서 70여 곳 정도를 시범 사업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는 이제 광역지자체가 45곳, 정부에서 15 공공기관이 10곳을 제안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선정 과정에서 아마도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이 좀 예상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주민 주도로 도시 재생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라든지 계획 수립이 잘 된 곳을 위주로 아마 선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쪽에 자금이 투입이 돼서 도시 재생 활성화하는데 좀 더 무게를 싣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도시 재생 사업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개선 방향 활성화 부분인데, 이것도 취지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있고요. 또 공급 계획은 연간 공공
임대주택을 13만 가구를 포함해서 공적 가구까지 해서 17만 가구를 이제 공급할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11만 가구였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2만 가구 정도만 하면은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계획이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 기업협 임대주택 뉴스테이 같은 경우 정책 개편 등으로 해서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를 확보하는 차원. 자, 어쨌든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개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주거복지 로드맵 중에서 발표될 내용으로 따진다면은 기존 다세대 다주택자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개편안을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 대한 또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방향 이런 부분을 조금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큰 틀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갖고 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이제까지의 5개월 또 앞으로도 짧게나마 내년 4월 1일까지 시장까지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추석 이후로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네, 대표님의 설명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이 부동산 대수술이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번 정부가 이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이 분위기를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언제든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셔서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어 보시고 행동에 옮기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희 상담 전화 이렇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전화로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 대기해주고 계시는데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부터 먼저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청동구 행당동 네. 행당 대림 아파트하고 네. 행당 삼부 아파트하고 네. 행당 한진타운하고 그 세 개 중에 매수 타임과 향후 전망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대림 아파트, 그리고 행당동에 위치한 삼보 아파트, 그리고 네. 한신 아파트 이렇게 세 개를 좀 보고 계시는데 실거주용으로 한진타운이요. 네. 한진타운. 네, 한진타운. 자, 이렇게 해서 네네. 세 개의 아파트 중에 자, 실거주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요. 투자 목적으로 자, 세 개 중에 네네. 어떤 곳이 좀 투자처로 좋은 곳이 될지 그럼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지 물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지금 행당동에 아파트 3개를 찝어서 네네네. 뭐 전세 끼고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행당동의 대림 그리고 한진타운 그리고 한신 이 3개 중에서 어느 게 좀 네. 괜찮겠느냐를 이렇게 찝어달라고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한신이 아니라 한진타운하고 삼부요. 3부 대림. 한진타운하고 3부 삼부요. 아파트하고 네네. 자 그리고 한신 아파트까지 25평요. 행당 한신 휴플러스까지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네. 한진 삼부 대림이요. 한진, 삼부, 삼부, 대림. 대림. 네. 자, 일단은 25평 이렇게 이요. 볼게요. 뭐부터 들여다봐야 되냐면 네네. 이 행당동에 대한 입지부터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행당동은 성동구 행당동이잖아요. 네네. 자, 이렇게 좀 서울 지역을 조금 넓게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 네네. 위치한 입지가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강남일 거고요. 네. 이 왼쪽으로는 이제 종로 중구 업무 중심지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항상 실거주 수요자들은 많은 곳이 이곳 행당동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곳 행당동은 항상 이 전국에 대한 평균 전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맥락을 꼭 같이 해요. 자, 네.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은 그 금액이 뭐 5억이다 그러면 전세 비율이 뭐 한 75% 이런 부분을 항상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집값도 지금 강남부터 해가지고 집값이 많이 이렇게 상승한 영향이 이쪽 행당동에 대해 영향을 미친 부분 또
전세금도 꾸준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또 마찬가지 전세금 상승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분, 이 부분이 행당동 같은 경우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즉 항상 실수요자는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들거나 이 안에서 돌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근데 이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 행당동 말고도 이렇게 네. 아래쪽으로 금호동이라든지 또 옥수동이라든지 네. 신당동이라든지 또 왕십리라든지 자, 네. 이런 큰 여경에 있는 곳들 중에서 새 아파트가 나타나면 새 거로 이렇게 움직이려는 이런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상당히 좀 불리해집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들여다보신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네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대림하고 한진타운 같은 경우는 행당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이 아파트의 특징은 단지 두 개가 행당역을 중심으로 합쳐서 대략 한 6천 세대가 돼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시장이 꺼졌을 때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금은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 부분,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거에 대비해서 매매 금액은 항상 전세금에 따라서 유지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투자 포인트로 얘기하면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20평대다라고 한다면은 20평대, 30평대, 40평대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20평대 수요자부터 먼저 수요자가 받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꼭 뭐 투자가 그냥 가장 1순위라고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무난한 듯한 그 투자 대상 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네. 않다고 보고요. 네네. 또 하나 지금 들여다보신 곳이 삼부 아파트라고 했나요? 네네. 거기가 여기도 행당동이에요? 여기 왕십역 곁에예요. 바로. 왕십리역? 예예. 왕십리역 그 바로 곁에 있더라고요. 왕십리역 옆에 있는 예, 삼부 예, 예. 아파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행당 3부요. 삼부. 예예. 잠깐만요. 혹시 여기 왕십리역 옆에 예예. 상왕십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나요? 왕십리역 그 부분에 바로 저기 3부 아파트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저기 왕십리역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구나. 네네네. 행당동 삼부 아파트. 네네. 네. 자,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도 또 이런 특징은 있어요. 뭐냐면 이 그 행당역 자체가 네. 이 지하철이 이제 4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네네. 교통 중심지로는 가장 위력적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항상 실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게 여기처럼 행당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큰 단지를 생각하는 게 유리하느냐, 아니면 네. 이렇게 왕십리역 근처에 좀 네. 그 아파트를 좀 하는 게 유리하겠느냐라고 한다면 네네. 먼 미래 가치로 따진다면 실질적으로는 삼부 아파트가 더 유리해요. 예. 왜냐하면 수요자의 측면을 봐야 되는데, 네네. 자, 당장에 살기에는 여기가 굉장히 단지도 크고 무난한 듯 하지만 여기가 지형이 이렇게 평판한 지역은 아니에요. 예예. 이렇게 산악 지역 쪽이죠. 이렇게 약간 구릉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라고 손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편안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약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냥 단지가 큰 부분에 대해서의 장점보다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네.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일단은 강남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강남에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시는 수요 중에서 이 왕십리역 같은 경우가 이 그 분당선을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수요자들이 많잖아요. 예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 갈아타서 행당역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요자 측면은 더 많이 몰려들겠죠. 예예.
예,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삼부 아파트가 좀 유리하고 그 덕에 사실은 지금 좀 가격이 많이 올라선 편이에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항상 꾸준히 이 강남의 집값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또 지금 라인으로 따졌을 때 이 신분당선 라인인 요쪽에 이제 뭐 논현동 라인이라든지 선능역 주변으로의 이쪽 아파트 또 삼성역을 주변으로 한 이런 곳들에 있는 아파트들이 공급은 딸리고 수요자들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에 그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만약에 굳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삼부 아파트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변이 매수 좀 타임은 됐어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가격이 빠질 곳이 아니에요. 빠질 것이 아닌데 지금 이제 부동산 파리 대책 이후로 좀 전체적으로 거래는 많이 줄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 사실 좀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되 일단 그 내년 4월 1일까지 뭐 다주택자로서 이렇게 세금에 대한 중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좀 많이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오히려 연말에 가깝게 조금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삼부 아파트가 큰 평수 2개밖에 없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나온 게. 평수가 지금 나온 게 없지요. 예예예. 예, 작은 평수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작은 평수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기다렸다 나오면 바로 매수하는 바로 게 매입을 하는 괜찮을까요? 게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두고 하면 언젠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서 출퇴근 수요자들이 늘 있기 때문에 네네. 20평대 뭐 작은 평대만 나오면 언제든지 누구든 이렇게 매입을 하려 들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매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주셨던 3개의 아파트 중에서는 행당 상부 아파트가 좀 투자 가치가 더 높아 보인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급매물 나오는 대로 투자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의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내가 살 내 집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이은한 대표님과 친절하게 말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저는 저기 문정동 해밀리 거기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이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말씀이시죠? 네.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노량진 본동에 살고 있는데 그 이제 직장이 역삼동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좀 가까운 데로 가고 싶은데 그쪽은 너무 비싸서 네. 좀 주변에 조금 그래도 좀 저기 한 데가 어디 없을까 하고 지금 보는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직장과 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 네네. 곳이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인데 자, 실거주하면서도 또 앞으로의 가치도 좀 높아지면 네네네, 좋겠죠. 그렇죠. 자, 바로 네네. 대표님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역삼동으로 사무실이 사무실이 역삼동. 이제 다녀셔야 되기 때문에 강남 쪽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비싸다. 너무 네네.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송파 쪽으로 또 송파 네네. 중에서도 가락시장역 옆에 밑에 있는 이렇게 올림픽 패밀리 타운을 보셨어요. 네네. 자, 일단은 지금 보신 게 몇 평에 지금 얼마 정도 하죠? 그게 지금 제일 적은 게 이제 32평이 10억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42평, 48평 뭐 그러는데 네, 저희는 이제 좀 자녀 아기 봐줄 수 있는 부모님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해서 좀 42평이나 48평 했으면 좋겠는데. 42평이나 뭐 49평 요 정도로 네, 지금 네, 생각을 네. 하고 계신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죠? 그렇죠. 예, 큰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금액 네네. 차이가 뭐 한 13억이나 네, 이 정도 될 듯 그래서. 하거든요. 네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입하셔도 돼요.
아, 지금 해도 돼요?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장점은 지금 네. 워낙 올림픽 패밀리타운 자체가 네. 대형 단지잖아요. 네네. 세대수가 뭐 4,500세대가 되니까. 네네. 자, 그리고 입지 자체가 워낙 그 이제 3호선 라인 변에 있고요. 네. 또 향후에 문정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부분에 그 종사자들이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하고 네. 또 네. 수서역 이렇게 SRT도 이제 갖춰 있기 때문에 도 네. 좋고 또 농산물 시장도 현대화돼서 어떤 인근의 분위기도 좀 환경도 좋아졌고 또 가락시형 자체도 이렇게 이제 헬리오시티로 새 아파트로 들어섰을 때 집중되는 이목이 집중되거나 또 이렇게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현상들. 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올림픽 패밀리타운은 예전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부촌 아파트예요. 워낙 대단지로 구성돼 있기도 하지만 대형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네네. 자, 그래서 이미지도 좋고 다 좋아요. 자, 그런데 만약 제가 32평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조금 달리 생각했을 텐데 일단은 좀 큰 평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장점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단점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이게 이제 80년대 이제 후반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재건축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재건축을 그런 것 들여다볼 같아요. 때 옛날에 이제 지었을 때 그 용적률 차지한 비율이 이제 한 179%가 돼요, 이 단지가. 아. 자,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재건축을 했을 때 용적률 179%가 아니라 197%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200% 네네.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재건축에서 얻어낼 수 있는 기대치, 어떤 사업성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통상적으로 예전에 얻어낼 수 있을 때 얻어낸 용적률 자체가 예를 들어 뭐 쉽게 비교를 한다면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는 예전에 얻은 용적률이 137%예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많거든요. 자, 그거에 비해서는 용적률이 그 당시에 졌을 때 좀 어느 정도 200% 가까이 됐고 대지 지분도 그리 크지는 않다. 물론 이제 중층 아파트에 비해서는 큰 편이지만 그래서 네네. 사업성으로 따졌을 때는 작은 평형일수가 평형일수 유리한 것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큰 평형일수록 유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큰 평형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대비해서 금액이 아직은 이제 이렇게 30평대하고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했을 때 이익분은 있어요. 야. 그렇기 때문에 30평대를 제가 10억 한다면 좀 고민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제 만류를 오히려 할 거겠지만 반대로 지금 뭐 식구들이 좀 많으시고 하기 네네. 때문에 좀 큰 평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찬성해요. 아. 자, 기본적으로는. 자, 근데 네. 이제 더 하나 좀 팁을 드린다면 네. 좀 더 폭넓게 이쪽은 이제 3호선 라인이잖아요. 강남 접근성이.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향후에 이제 꾸준히 이제 그 노선 중에서는 이제 9호선 라인이 굉장히 좀 핫해질 건데 바로 지하철역 근처는 아니지만 이렇게 송파동에 있는 이 한양 아파트 단지도 이 9호선 라인에 대한 수혜를 입는 단지예요. 마찬가지 실질적인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송파항의 2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지었을 때 용적률이 165%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도 많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큰 평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거와 아까 올림픽 패밀리타운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교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신다면 둘 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양 아파트 2차요? 예, 한양 아파트 2차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기도 문정동인가요? 저는 여기는 가는데. 송파동이에요. 아, 송파동. 송파동. 한양 그리고 아파트 지금은 2차. 지하철역에 가깝진 않지만 내년에 개통될 이제 9호선 라인하고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가까운 편이고 또 여러 가지 지하철역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부분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잠실 쪽하고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이쪽 지역도 상당히 조금 유망한 지역이다라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둘 중을 비교를 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좋은 대로
왜냐하면 네. 집이란 건 내가 살 거기 때문에 네. 구조도 봐야 되고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을 때 편의성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혹시 그 가격대로 해서 조금 강남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좋은 아파트는 근데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강남권 아파트로 따져서 네, 네. 좀 뭐랄까요, 좀 큰 평형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 작은 평이라도 좀 좁게 살더라도 가격 대비 좀 그 선에서 한 살기 있어. 저는 일단은 기본 틀을 큰 평형으로 갖고 간다라는 기조로 했을 때, 왜냐하면 작은 평형으로 가져간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포 지역이라든지 도곡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비록 나올로라도 그거를 추천드리는 편인데, 네, 네. 조금 이쪽에서도 좀 이왕이면은 좀 큰 평이라도 가격이 좀 저렴한 쪽을 생각을 해 본다면 이쪽 그 반포 옆에 이제 잠원동 있죠? 네, 네.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좀 지켜보면은 이쪽의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옛날 설악 아파트 이제 재건축된 잠원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네. 거의 뭐 한 52평 정도 되는 금액의 그 시세가 아마 15억 정도 될 겁니다. 아 거기는 왜 2000년 비싸지? 초반에 입주를 했고 어쨌든 그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한강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비싼 게 24억까지 갔으니 네. 그거랑 비교를 하고 또 50평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35억에서 40억 사이 되거든요. 그런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네.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잠원동 그래서 쪽에? 다각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넓게 폭넓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실거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 네. 입맛에 맞는 또 장기적인 네. 차원에서 재건축도 좀 들여다볼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보다 용적률이 조금 옛날에 지었을 때 용적률이 작은 한양 아파트 네, 네. 추천을 해 드려보는 거니까요. 좀 다각도로 현재와 네. 미래 가치를 따져서 한번 네, 네. 잘 연구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넓은 평수로는 보셨던 이 패밀리 아파트도 이 좋은 선택이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몇 군데의 아파트 더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발품 팔아서 현장에도 좀 가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금 좀 발빠르게 움직이기 어렵다, 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 저희 도움 드리고 있고요.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지만 전화 상담보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또 무료 세미나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은환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까요? 네. 세미나는 크게 3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파리 대책이 발표되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이 된 듯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마음에서는 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해법을 찾아가는 즉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고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 삼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아직도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완벽하게 해부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히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내가 건강보험료 늘어나고 뭐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내명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들고 오셔서 또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제가 대답을 또 답변을 해드리니까 요거를 해부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세 번째.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는 새 집 수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주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대도시보다 농촌 지역 중심으로 두드러지면서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구 중 춘천과 원주를 제외합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는 새 집 수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주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대도시보다 농촌 지역 중심으로 두드러지면서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구 중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의 주택 노후도가 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미성 크로바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미성 크로바 재건축 사업은 기존 11개 동 1,350가구를 최고 35층 아파트 1,888가구로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4,700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는 새 집 수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주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대도시보다 농촌 지역 중심으로 두드러지면서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구 중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의 주택 노후도가 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미성 크로바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미성 크로바 재건축 사업은 기존 11개 동 1,350가구를 최고 35층 아파트 1,888가구로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4,700억 원 규모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 분양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묻지마 청약 등 투기 수요가 빠지면서 전국 평균 청약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주거 환경은 개선되는 반면 서울에 혼자 사는 청년의 주거 환경은 2000년 이후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취업난 등으로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택거래 시구의 주거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이 이야기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자, 이렇게 그 지옥고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1인 청년 가구 37%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자, 서울의 1인 청년 가구 주거 빈곤율. 자, 일단 그 주거 빈곤이라는 말은 최저 수준 미달 가구와 함께 지하라든지 옥탑이라든지 뭐 고시원 같은 비주택 거주 가구를 포함한 개념, 그런 곳에서 사는 부분들이고, 또 청년 가구라고 했어요. 청년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세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그 통계청에서 이제 95년에서 2015년 동안 10년간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서 이런 그 주거 빈곤율에 대한 부분을 추이를 보니까요. 예전 그 95년도만 해도 서울 같은 경우 58.2%가 이런 중고 빈곤율이었다가 상당히 좀 떨어졌어요. 2000년도에는 무려 31%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히려 반대로 주거 빈곤율이 늘어나는 추세. 즉 지하라든지 옥탑이라든지 고시원에 사는 그런 청년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전국 가구는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46.6%에서 지금 전체 평균으로 따졌을 땐 11.6%만이 주거 빈곤율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제 서울만큼은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아직도 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년이 많아요. 그래서 전국 가구의 주거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2000년 이후에서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 2,800가구에서요. 2010년에는 무려 22,000가구, 그리고 2015년은 38,000가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가 있고요. 구별 주거 빈곤율로 따졌을 때도 이 관악구가 55.5%나 그리고 동작구 53%, 금천구 53.1% 등이 이런 주거 빈곤율에 해당되고요. 상대적으로 강남구 15.1, 서초구 20, 그리고 송파구 21%. 그중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서울에서 25개 구 가운데 10%로 이렇게 주거 빈곤율이 좀 낮은 부분으로 상대적인 구에 대한 구별에 대한 그 차이가 좀 벌어진 상태고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곳이 이제 대전이라든지 23.9, 경기도 20.9, 또 인천 18.6입니다. 상대적으로 주거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경북 같은 경우는 8.6이 이기 때문에 가장 주거 빈곤율이 이제 낮은 상태죠.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구별로도 아까
분포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관악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이렇게 강북의 일부 지역들의 주거 빈곤율이 좀 이렇게 좀 심각한 반면에 이 강남권 같은 경우가 좀 양호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1인 청년과 주거 빈곤의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대, 중앙대, 고려대 등 대학가 인근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좀 폭넓게 보게 된다면 20, 30대 가구의 1인 가구가 188명인데 40제곱미터니까 전용 면적이 한 12평 정도 이하의 월세로 사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 1인 가구 중 69%, 70%가 이렇게 전용 면적 12평 이하로 주택에 거주를 하는 부분. 어쨌든 이런 20대 1인 가구 60% 이상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원룸이라든지 월세, 전세 등이 임차 가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포를 보고선 우리는 어떤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느냐, 어떤 방향성으로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모두 다가 이런 지역에 있거나 했을 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임차를 하는, 아까 어떤 주거 빈곤율에 대한 부분으로는 반지하라든지 또 고시원이라든지 옥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의 월세 임차를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정말 괜찮은 원룸이라든지 투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또 오히려 상대적으로 선호할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런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잘 들여다봐야 될 상황으로 본다면, 좋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공급량이 좀 적은데 반해서 그런 어떤 수요층들이 많이 몰려있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신축 다세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핫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저변에 깔린 그 부분에서 이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시는 수요자가 있겠지만, 분명히 지방에서 또 좀 더 그보다 나은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 입장이라든지 그런 형편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들을 상대로 한 공급량이 적은 이런 곳을 집중을 잘 해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전체적인 분포를 봐서 우리가 방향성을 봤을 때, 여기가 지나고 났을 때 상대적으로 내 물건의 가치, 앞으로의 임대 수익, 수익률 이런 부분까지도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서울 지역의 1인 청년 이 가구의 이 주거 빈곤율은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취업난과 더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이들의 이 주거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자, 좀 투자 관점에서 좀 다르게 접근해 본다면, 이런 지역에 조금 더 괜찮은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면 또 이들의 주거 만족도 역시 조금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언제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저희 여러분의 고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어떤 고민이라도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용산에 도원 삼성 매매안 보고 있는데요. 네. 실거주하면서 네. 투자 전망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용산 개발 호재가 많다는데 그 도원동 그 삼성 매매안도 그 개발 호재를 받는지 네. 그것도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용산구 도원동에 위치한 삼성 레미안 아파트 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또 앞으로의 이 용산의 개발 호재까지 받아서 좀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은 곳일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전문가 얘기 좀 들어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용산의 도원동에 있는 아파트 좀 들여다보셨는데,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 이제 국제업무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다시 사업을 뭐 재개할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영향을 좋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마포구인데 반해서 여기는 이제 용산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향후에 전망을 봤을 때는 이렇게 괜찮지 않겠느냐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들여다 보시는 거잖아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대출이 조금 많이 껴있거든요. 많이 껴 있어요. 네, 많이 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매입을 5억 초반인데,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네. 예. 자, 지금 그 시세가 몇 평이 얼마 정도 돼요? 25평에 5억 한 5천 이렇게 호가는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게 전세는 얼마 정도 할까요? 한 4억 초반대? 4억 초반대. 자, 그러면 전세 비율은 굉장히 좀 평균적인 부분이고요. 자, 조금 이제 어차피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적인 분포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용산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마포에 있는 전체 주거 지역 안에 놓여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공동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공덕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아파트, 그리고 용강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아파트, 또 도화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아파트, 또 이쪽으로 신공덕 해가지고 만리동 쪽으로 넘어가는 지역의 아파트로 따졌을 때 어떤 아파트 시세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 선호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 이게 3순위, 이게 4순위가 돼요. 물론 4순위라고 해서 뭐 나쁘다라는 측면이라 이 중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새 아파트고 비싼 아파트들이 대거 포진된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쪽의 아파트가 수준이 낮다는 평가보다도 앞으로 그럼 이쪽 주변에 있는 곳들 중에서 새 아파트가 나타날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가장 부족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새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과연 어디가 가격이 조금 더 먼저 뛰겠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새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뛰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인트를 어디에 좀 줬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일단 지역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쪽 도원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 말고도 공동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공동역하고 멀지 않은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우선 여기에 있는 새 아파트들 말고 좀 이렇게 약간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공동역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에 있는 아파트들을 조금 중점을 둬서 찾아보고 나서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랬을 때 후차적인 부분으로 여기를 해도 괜찮은 부분이지 이거를 제가 1순위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물론 나중에 봤을 때 향후에 보면 효창공원역 위쪽으로 해서 지금 효창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편이기 때문에 이쪽 주거지역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는 맞지만 아직은 지금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많은 수요층들의 실거주 수요자들의 몰림 현상은 공동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선정을 할 때 마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교육 환경은 아닙니다. 절대 교육이 뛰어나거나 주거 환경이 뛰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실제 출퇴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래쪽은 여의도, 위쪽은 종로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6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변에 깔리게 실제 교통을 중심으로 출퇴근 수요층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공동역을 중심으로 집을 좀 선택하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항상 알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남들이 어떤 측면에서 내 물건을 자꾸 사려 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춰야지만 내 집값이 꾸준히 전세금,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폭넓게 들여다보시고 선택을 하는 거. 저는 분명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1순위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더 순위가 높은 곳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차이가 나거나 뭐 집 구조라든지 또 집 건축 연도라든지 이런 거 따졌을 때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은 나쁘지는 않다. 이 정도 선택을 하는 순서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주신 지역까지 조금 더 넓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야 할 텐데, 자, 시간 관계상 저희 빨리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청자님 고민 좀 들어볼까요? 네, 동탄 인신도시에 있는 신안 인수빌리 1차 아파트 보유 중인데 지금 살고 있는데요. 매도를 하면 좋을지 보유를 하면 좋을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동탄 이신도시에 신안 인스빌 아파트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살아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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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동탄 2기 신도시에 네. 신안 인스빌이 이게 그 청계동이죠? 예, 청계동 맞습니다. 자, 요게 지금 그 동탄역을 중심으로 네. 시범 아파트 지구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잖아요? 네네. 자, 여기가 집값도 많이 조금 뛰었죠? 아니, 그렇게까지 뛰지도 그렇게는 안 않았어요. 뛰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더 사셔야 돼요. 아. 네, 항상 이 동탄 지역에서의 가장 중심이라고 한다면 네. 이 동탄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동탄에 하도 많이 입주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11만 5천이에요. 예. 자, 그래서 동탄역하고 멀면 불리하고요. 네. 가까우면 유리해요. 아. 이런 상대적인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동탄 2기 신도시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그냥 거주하고 있을까요? 거주하고 계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 그 시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분을 좀 네. 들여다 보시면 네. 가격이 여기는 많이 올랐어요. 저희 네. 아파트는 그렇게 안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가격이 올랐을 때 여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여기하고 시범지구하고 가까이 있는 요쪽 지역하고 요쪽 지역이 오히려 가격 자리매김 안정적으로 꾸준히 전세금 매매금이 상승할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갖춰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요. 예. 그냥 가격도 안 오르는 것 같고 막 이기신도시인데 사람들 미분양도 막 있고 네. 예, 하기 때문에 좀 가격에 대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 하나만 더 제가 네네네. 지금 빌라를 목동에 있는 네. 522-9번지에 있는 27.86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거 지금 전세 내주고 있는데 그거를 매매할까요? 신축인가요? 예, 신축 2년 전에 신축해서 지금 전세 내주고 있어요. 얼마에 사셨고 지금 전세를 2억 얼마나? 3,500이요. 그리고 2억 3,500 해가지고 2억에 전세 냈습니다. 2억일 전세 놓고 지금 위치를 보니까 염창역하고 멀지 않거든요. 예, 예. 자, 일단은 장점부터 얘기할게요. 일단은 결론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자, 감사합니다. 요지는 예, 기본적으로 그 9호선 변에 있는 예.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쪽 그 마곡지구를 들 수 있어요. 예, 이 마곡지구의 입주 인원이 16만 5천 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곡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또 근처에 있는 아파트마저도 우선 가격이 뛰었어요. 근데 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이런 아파트만 살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분보다는 조금 더 낮은 그 주거비를 활용을 해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목동 지역이에요. 아, 특히 예. 목동 지역 중에서도 그 2동, 3동, 4동이 있는데 이런 그 등촌역이라든지 염창역 근처에 있을수록 더 유리해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더 가져가셔도 그게 이제 2020년까지 마곡지구가 계속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요.
네. 최소한 2020년까지는 가져가셔야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결론 네.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오늘 방송 시간 내에 이렇게 도움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또 나도 필요하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상담 전화 열어둘 거고요. 또 무료로 참여해보실 수 있는 세미나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세미나 안내 역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